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밀떡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만약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빨리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만약에는 제2차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다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제 최근에 이 적경 지역 그 NLL 중심으로 해서 네. 북에서의 도발이 있었다라고 그쵸.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우리 군도 뭐 훈련을 했었던 게 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뭐 물론 언론지상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지난 1월 5일, 6일, 7일 그렇죠. 북에서 3일 연속으로 네. 이 포를 쐈잖아요. 물론 우리 영해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NLL 북방에 떨어졌죠. NLL 북방에 떨어졌지만 그 접경 지역에 계시던 분들 지금 뭐 얘기해 주셨던 연평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실제 사이렌이 울렸고 네, 대피하시고 대피 방송이 나갔고 그 방공으로 또 이동도 하셨고 그리고 주민들이. 뉴스 썸네일이 꼭 연평도에서 북한이 또 도발했다 썸네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이 미친 것들이 또 쏜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대응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좀 느껴봤고요. 이번은 그래서 네. 이 만약의 만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이런 그렇죠.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네. 과거에 2010년이었죠. 맞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정도부터 이제 기습적인 포격을 감행해서 포격전이 북한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핑계는 있었어요. 백령도 연평도에 진행했던 훈련을 핑계로 니들이 우리 공화국을 괴롭혀? 보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갑자기 이제 그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해병대원 2분, 그다음에 민간인 2분이 돌아가셨고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실제로 K9 포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 정훈 장교가 사진을 찍고 있다가 진짜로 포탄이 터지면서 막 옆에 불 붙어 있고 막 이 사진들이 있어서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K9 포대에서도 반격을 시작을 해서 북한 영토 내에 포격 진지에 이제 포탄이 한 80발 정도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투기, 그 다음에 함정도 출동하면서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이제 관리가 이제 회고록을 출간을 했는데 뜯어말리느라고 진짜 힘들었다라는 걸 보면 이제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때 대통령이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었어요.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하지 말라. 이게 그때 최고 지휘관의 메시지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던 게 저는 되게 컸다고 봐요.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은 하지 마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 여기서 그냥 반격 포격한 걸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평가를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이제 대포병 레이더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구형 대포병 레이더라서 관측이라든지 반격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하나 있었죠.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구형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동력이 좀 종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몇 시간 이상 쓰면은 이제 다운이 돼요. 네.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극비였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에 어떤 좀 텀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작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4시간 쌩쌩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극비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만 그럴까? 예. 정말 그 생각 들었어요. 네. 내가 군생활을 해봤잖아. 희한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짜 화가 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과연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줬느냐라는 거는 여러 의견, 이제 북한 내부 소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위성 지도를 봤을 때는 북한을 부술 수 있었냐, 이게 타격을 줬냐, 뭐 그냥 논밭에 그냥 탄착은 몇 개 있는데 정도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진 게 있었는데 후반에 나왔던 소스로는 북한군도 이제 사망자와 이제 부상자가 상당히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충분한 보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포탄이 탄착근을 보면 국정원 발표 정도가 있었던 것이죠. 북한 내부로는 뭐 5명이 죽었다, 뭐 10명이 죽었다, 뭐 그다음에 포탄 진지가 무너져서 생매장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다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게 KF-16 그 초계 비행을 했던 그 전투기들이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연평도 포격되는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웠던 게 공대공 무장만 하고 있는 그 영공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이륙을 해가지고 발진해서 떴던 기체들은 무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뜬 그렇죠. 것이 F-15K까지 떴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까지 통수권자가 반격을 하라는 것이 없었죠. 내용이 없어서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대요. 당연하죠. 네. 두 번째 포격 때는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고 싶었는데 뒷골 땡기시네. 아, 그래요? 이게 군 최고 통수권자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겁니다. 뭐 그 응전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으나 상황이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그 우리 흔히들 군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르라 말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것조차도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요즘 뭐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즉강 끝, 그러니까 즉시, 강하게, 끝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적용됐어야죠. 그때 적용됐으면 지금 연초에 북한이 이렇게 NLL 북쪽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포격은 하진 못했을 것 같다는 게 제 이게 생각. 결과적으로는 주민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군인도 사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의 대응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뭐 이거는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나. 그 순간에도 다른 어떤 뭐 그러니까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사고가 돌아갔던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이건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금 만약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제가 네. 얘기했던 거는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K9이 추가 배치됐고 K10 탄약 공급 차량도 같이. 그때 해병대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155mm 포탄 무거운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탄약창에서 거기까지 들고 와서 쏜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정신없이 쏴대. 그러니까 그게 탄약이 제대로 빨리 공급됐다면 더 많이 쐈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천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련장이 배치가 돼 있어. 처음에는 M239 MLRS를 배치했다가 이제 그건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거 처음에 배치됐을 때 난 정신 나갔다고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밀떡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네.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정신 나간 게 뭐냐면 M270 그 MLRS가 네. 얼마 없어요. 그죠. 거기에 30대도 없는데. 30대는 있었죠. 네. 30대 있는데 27대씩이 하나의 대대를 이루는 그건 미국식 편제고 우리는 이제 그보다는 좀 줄인 편제인데 어찌됐든 20대 이상씩의 한 개, 두 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 포대를 빼서 육문을 빼서 거기다가 넣었다? 정신 나간 거예요. 구룡을 넣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편제가 좀 갖춰졌고 지금 현재 뭐 말씀 주셨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보다 3배의 그렇죠. 포병 화력이 됐다. 두터워졌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천무 다련장 로켓이 배치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게 그냥 단순히 155mm 말고도 이제 230mm랑 239mm 로켓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239mm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이 벙커들을 타격할 수 있고 230mm 같은 경우는 확산탄이라고 부르나요?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군 그다음에 북한군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차로 연평도나 백령도에 북한군이 포격을 직접 한다면 대응 시간은 더 빨라질 거고요. 우리 훨씬 준비하고 빠르죠. 있으니까. 하나 좀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북한군 12군단에 군단 포병이 동원됐었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전진 배치돼가지고 동원됐는데 그것을 그냥 바로 타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획기적인 거는 그것 플러스 개머리 진지라든가 그쵸. 관련 바로 가까이 있는 해안포대에서 포문을 열고 발사를 했었어요. 그 포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비룡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예. 비룡 유도탄 소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포대 한 개 포대 그렇죠. K9 한 개 포대 정도였는데 지금 K9 포대가 3개 포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련장 포대가 들어갔고 그리고 유도탄 소대 아까 말씀드렸던 비룡 유도탄 소대까지 들어가서 9포병 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령도의 6포병 대대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쵸. 거기는 동북아에서 포병 대대급 중에서 최고 규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평도의 9포병 대대도 마찬가지의 그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그런 화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결판은 공중에서 날 것 같거든요.
그 항공전 그때도 북한도 공군 전투기를 띄웠고 우리도 띄워서 서로 대치 상태 갔다가 북한 공군이 이제 물러나고 우리가 거기서 공격을 못하고 우리도 빠져나왔죠. 근데 아마 2차 포격전이 벌어지면 시작은 포격이겠지만 결론은 공중에서 날 것 같아요. 이 직접 타격을 우리가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포격을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제일 정확한 건 전투기 띄워서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 떨구면 가장 확실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뭐 공중전은 해보나 말한 거 같고 네네. 결국은 만약에 그 당시처럼 공격한다면 원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군단의 그 군단 사령부 네. 그걸 타격할 수 있느냐 없냐 정도의 결심인데 그거에 타격이 된다면 게임 셋이죠. 그거가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점은 사실 평양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만약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좀 배제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원점은 군단 사령부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게 이제 9.19 군사합의는 뭐 사실상 남북 모두가 무력화시켜버렸고 북한에서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그러고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이번 그 대응 방안을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웠던 게 연초에 있었던 북한의 어떤 그 뭐 이게 김여정 부부장이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바보들 내가 폭탄 쏜 게 아니라 폭약 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뭐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쳤지만 우리의 대응의 문제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전방에서 예전에 근무를 서시던 분들 많이 다 알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3배 그렇죠. 또는 2배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좋은데 차라리 저 같으면 너네 매달 매치에 폭약 터트린 그 음성 신호를 우리가 포착했어. 그 다 되거든요 지금. 연평도, 백령도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있었어요. 지금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서-K라는 대포병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탄착점이 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에 탄착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몇 발 쐈다까지도 완전히 공개를 해버리는 게 더 대응을 그들이 이제 간담을 서늘케 한다고 할까? 그 대응이 더 맞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건에 있어서 그 연초에 있었던 남북 간의 이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들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원점 타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니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거 아니네 이 바보들아. 이 조롱한 거거든요. 이 조롱을 가장 완벽하게 입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어디에 몇 발이 떨어졌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면 보여주면 북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그리고 NLL 북쪽에다 쐈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훈련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사실 우리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좀 확대 해석하거나 또 그런 일정 부분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그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은 거냐라고 하는데 그들의 암만 그렇게 쏴봐야 우리의 NLL은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거의 한 일환도 분명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시한 그런 대응도 아주 좋은 대응이라고 저는 봐요. 그때 그 다들 뭐 보도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그때 막 쏠 때는 오히려 방송도 안 했어. 그 적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몰랐대요. 그리고 1시간인가 있다가 또 막 문자 발송되고 막 이랬어요. 이 대응 자체가 너무 코미디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도 APQ-37이라는 그 예전 미국제 그 레이더에서 스웨덴제 아서-K로 바뀌고 지금 우리가 개발한 에라진 엑선에서 개발한 청경 대포병 레이더는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방 군단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백령도 또 연평도에도 배치가 이제 곧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이런 공격을 해서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발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다. 네. 저들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는 다 보고 있다. 네. 이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버리면 저쪽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억제가 될 텐데 지금의 대응은 여러모로 아쉽다. 좀 아쉬워요. 과거에 2010년에 연평 포격이 있었을 때도 앞서 뭐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 우리의 대응들이라는 게 적절했느냐부터 따지기 시작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들여다봤더니 뭐는 작동 안 되고 뭐는 가서 위에서 지휘부는 뭐 제대로 뭐 명령도 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흥분이 되는데. 근데 하나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10년에 연평 포격 사태 이후에 우리가 대응 체계들, 그러니까 뭐 대응 보복 체계라든지 뭐 대포병 레이더 이런 것들을 막 새로 배치하고 하니까 북한이 다시 연평도에서 쏘지 못하고 그쪽 바다에다 그냥 쏴버린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자신 있었으면 연평도에 쐈겠죠. 아니지. 네. 그거 진짜 마치 이런 일들이 상수로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북에서 연평도 포격을 또 한다라는 건 지금 막 우리가 만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무기 체계라든지 그 현장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대응 방안이라든지 뭐 위에서 뜰 수 있고 바다에서 뜰 수 있고 지금 이제 다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2010년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주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대통령이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자고 했을 거고 그 2010년에 또 하나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만류였거든요. 미국이 이제 안 된다. 야, 이게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말릴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말린다고 해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걸로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우리나라니까. 자, 오늘 만약에 연평 포격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요거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남겨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보가 중요하고 탐지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적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은 정말 극강끝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만약에 함께 했고요.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도 구독을 안 하고 혹시라도 이 시청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